조조의 기묘한 모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하면 스탠드라는 설정을 이용하여 정말 다양한 능력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배틀물이기에 이러한 다양한 능력과의 전투로 독자들이 예상 못한 전개가 나오는 것이 조조의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탠드 배틀에선 단순 힘겨루기보단 지략과 전략이 많이 요구되다 보니 작가가 강한 능력보다는 위험한 능력으로 임팩트를 줘 독자의 뇌리를 자극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위험한 능력에는 단순히 주인공 일행을 전멸시키는 것보다 더한 위험성을 지닌 능력들이 있습니다. 위험성의 스케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높고 마음만 먹으면 대학살이 가능하고 나라 하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도를 자랑하는 스탠드들이 있습니다. 이 스탠드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죠. 敵スタンドの名はノトリアス・ビッグ。 첫 번째 스탠드는 노토리어스 빅입니다. 노토리어스 빅의 스탠드 발동은 본체가 죽어야 발현되는 능력입니다. 死体だと。だがまさか死んでるのにスタンド能力だと。 스탠드의 기본 원칙인 스탠드 술사가 죽으면 스탠드가 죽고 스탠드가 죽으면 스탠드 술사도 죽는다는 법칙을 무시하는 기괴한 능력입니다. 이 스탠드는 주변에 있는 물체를 먹으면서 흡수해 성장하고 증식하는 스탠드인데요. 흡수하는 생명이나 물체를 먹어치우는 우선도는 바로 속도이며 빠른 대상의 속도에 비례하는 스피드로 가속하여 덮쳐서 흡수합니다. 본체가 죽어 폭주해서 해제도 불가능하여 끝없이 무언가를 먹어치우며 몸집을 키우는 무서운 능력입니다. 이 스탠드의 스탯은 무려 무한히 3개일 정도로 막강한 사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본체를 죽여야 발동되는 까다로운 조건과의 등가 교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정밀 동작성만이 이인 걸 볼 수 있는데 본체가 죽어서 제어가 불가능하고 속도가 빠른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덮친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작중에서 트리시가 이 스탠드를 바다에 빠뜨려 공략하는 파회법을 사용하죠. 위험하고 강한 능력이지만 단순한 움직임 때문에 약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노토리어스 빅도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찢어놓으면 피해를 줄 수 있고 정신 나간 스택과는 별개로 방어력은 매우 낮아 갈기갈기 찢어놓는 방법으로 트리시의 스파이시 거리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주변에 아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평지여야만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미세하게라도 어떤 조각이나 파편이 남아있으면 그걸 또 흡수하여 부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론상 소멸이 가능하나 사실상 소멸시킬 방법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작중에선 비행기 안에서 싸웠기에 피해가 대재앙급 능력에 비하면 적었지만 만약 지상에 싸웠다면 노토리어스 빅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비행기 엔진을 먹은 정도로도 이 정도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성장성을 지닌 이 스탠드가 만약 마을이나 도심에 나타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스탠드는 그린디입니다. 그린디의 능력은 감염성 곰팡이를 퍼지게 하는 능력이고 곰팡이를 증식하는 조건은 낮은 곳으로 내려간 생물에게부터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곰팡이가 증식된 생물은 곰팡이에게 몸을 갉아먹히며 부식당해 죽는 증상이 되고 맙니다. 곰팡이가 더욱 퍼지게 하기 위해선 시체에 붙은 곰팡이가 계속 주변에 퍼지게 되어 시체가 시체를 만들어가며 무차별적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정거리와 지속력 또한 A스탯이며 본체인 초콜라타가 직접 해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시체를 만들며 퍼져나가고 후엔 대량 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본체인 초콜라타에게 있는데요. 초콜라타는 그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인을 즐기는 데다가 자신의 살인 충동을 계속 발산하며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타인을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그의 무한한 광기를 토대로 발현시킨 능력이 바로 그린디이고 본체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한번 발동시키기 시작하면 쉽게 해제할 것 같지도 않아 언제까지 계속 증식시킬지도 모르죠. 작중에선 조르노가 그에 대한 잔혹함과 사악함을 알리는 대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スタンド能力はある意味本体の無意識の再現だ。心の中に罪悪感があれば無意識にどこかでブレーキをかける能力になる。だがこいつは残酷さを楽しみそれを生きがいにしている。 곰팡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보다 낮은 쪽으로 내리는 행동을 최대한 피하면 되기는 하지만 스탠드의 존재를 모르는 일반인이 이를 파악하기 힘들고 파악했다 해도 계속 부동자세로 유지하는 것도 힘들 테고 앞서 설명한 노토리어스 빅보다 더 피하기 힘든 까다로운 능력을 가진 스탠드입니다. 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만으로도 로마의 거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정도인데 만약 초콜라타가 더욱 시간을 오래 끌었다면
로마가 아닌 이탈리아 전 국민을 곰팡이에 잠식시키게 했을 겁니다. 세 번째 스탠드는 웨더 리포트입니다. 웨더 리포트의 능력은 날씨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날씨를 조종하는 능력이다 보니 범용성과 활용도가 좋으며 초장거리까지 능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넓은 사정거리를 가진 4기급 스탠드입니다. 단지 날씨를 조종하는 능력만으로도 폭풍, 폭우, 눈보라 등을 이용한 자연재해 공격이 가능하나 작중에서 보여준 것은 이보다 더 끔찍하고 심한 응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헤비웨더. 헤비웨더는 웨더 리포트의 능력을 활용하여 파생한 응용 능력입니다. 헤비웨더는 만들어낸 무지개를 이용해 다음 자를 달팽이로 만든다는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능력이며 무지개의 다하 달팽이가 된 생물도 건드리게 되면 건드린 자도 달팽이로 변하게 할 수 있어 그린디처럼 거의 무한한 증식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이 능력은 사실 환각을 가장한 것인데 달팽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달팽이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해 달팽이로 변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잠재의식을 이용한 환각 능력입니다. 헤비웨더의 능력 원리는 웨더 리포터의 초장거리까지 능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사정거리로 오존층마저 조종시켜 오존과 기후층의 굴전류를 조종해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광선을 웨더 리포트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태양빛에 닿거나 직면한 생물에게 정신 최면을 걸어 달팽이로 변이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사실 나도 4번 정주행하고 이해했어. 이 능력의 유일한 파해법이란 시각을 차단하는 것인데 단순히 눈을 감는 정도가 아니라 눈 자체를 제거해야 할 정도로 시각을 아예 차단시켜야만 이 능력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는 피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원리를 모른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과거 웨더가 이 능력을 처음 발현했었을 때는 웨더가 살던 마을 사람들은 싹 다 달팽이로 변하고 벌레에게 잡아먹혀서 마을을 한 명도 살지 않는 폐촌으로 만들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헤비웨더는 웨더 리포트가 폭주하여 발현된 능력이라 본체인 웨더 본인도 자기 의지로 능력을 해제시키기도 불가능해 그를 죽이지 않는 이상 달팽이가 무한하게 증식되고 그 달팽이들은 벌레에게 잡아먹혀 죽을 수밖에 없어. 발동 한 번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학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란 것입니다. 네 번째 스탠드는 시이문입니다. 시문은 푸치 신부의 스탠드 화이트 스네이크와 녹색 아기가 결합하여 생겨난 미완성 스탠드입니다. 미완성 스탠드이지만 그 능력은 엄청난 범위에 간섭시킬 수 있는 특수 능력을 가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체인 푸치를 중심으로 지구의 중력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발동 범위는 무려 3km나 되어 발동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중에서 보여준 피해 예시를 들자면 수평이었던 도로가 시문의 능력 범위에 있어 갑자기 90도 절벽처럼 변하게 되어 달리던 차들과 물체들이 전부 아래로 수직 낙하하여 엄청난 인근 피해가 생겼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푸치는 민폐 신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냥 능력을 발동시키고 푸치가 이리저리 굴러다니기만 해도 반경 3km 주변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미친 능력을 가진 시문은 앞서 말했듯이 미완성 스탠드라 완전한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문이 완전히 각성했을 때는 얼마나 스케일이 큰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그 능력은 바로 메이드 인 헤븐은 푸치 신부가 시문을 한 번 더 성장시켜 발현한 새로운 능력입니다. 메이드 인 헤븐은 앞서 설명했던 스탠드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스케일을 가진 능력이며 그 능력은 지구와 달, 그리고 우주의 중력을 이용해 시간을 가속시키는 능력입니다. 시간 가속의 발동 범위는 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 우주마저도 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조조 세계관에서도 이 정도 급범위를 가진 능력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 능력은 푸치 신부를 뺀 생명체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속시키기에 가속된 시간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얄짤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메이드 인 헤븐은 갈수록 시간을 계속 가속해 나가는 능력이라 적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지각이나 대기도 가속되면서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자연재해도 빠르게 일어날 테니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무한히 가속하면서 결국 우주가 멸망하고 특이점이 와서 새로운 우주를 탄생하게 되는 일순이 발생하는데요. 시간 가속에 살아남은 사람들만을 새로운 세계에 옮기며 살아남지 못한 자들은 일순전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로 대체됩니다. 즉,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친 신부의 사상 때문에 희생당하게 되어 자신도 아닌 다른 자가 자기 대신에 그 세계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주를 가속시키다 아예 우주 자체를 바꾸며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친 메이드 인 헤븐은 그 어떤 스탠드보다 더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했습니다. 운명을 알면서 사는 인생을 중요시했던 푸치의 지랄맞은 사상으로 인해 이러한 사단이 벌어졌는데요. 푸치는 각오한 자만이 행복하다는 사상을 전 인류에게 강요하며 타인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모두 위선이라는 것도 몰라 웨더가 말하는 가장 썩어빠진 악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푸치는 조조 캐릭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안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험한 스탠드들에 대해 소개해봤습니다. 엄청난 위험성을 자랑하는 스탠드들은 대부분 증식과 감염에 관련되었거나 수넓은 범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능력은 뭔가요?